손흥민이 팀의 위기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8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토트넘은 결국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2골로 소중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연패의 늪에서 벗어나며 분위기를 반전시킨 토트넘은 이제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과 생애 첫 트로피를 향해 달려갑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지난 2일 영국 브렌트포드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브렌트포드를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승점 3점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8경기 동안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최근 4연패를 기록하며 강등권과의 격차마저 좁혀지고 있었던 토트넘은 팀 분위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사우스햄튼전 5대 0대승 이후 무려 한 달 반 만에 리그 승리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중심에는 주장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에서 2골 모두를 만들어내며 팀의 부진을 끊어냈습니다. 전반전에는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했고 후반전에는 완벽한 스루 패스로 추가골을 도왔습니다. 경기를 지배한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은 승점 27.8승 3무 13패로 14위로 올라섰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브렌트포드는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토트넘을 괴롭혔습니다. 토트넘은 어려운 빌드업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려 했지만 좀처럼 슈팅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흐름을 바꾼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 29분, 토트넘이 얻은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키커로 나섰습니다. 그는 강한 회전이 걸린 볼을 문전으로 감아 올렸고 이 볼은 상대 미드필더 비탈리 야넬트의 등에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공식 기록은 야넬트의 자책골로 기록됐지만 손흥민의 날카로운 킥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12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도 손흥민은 코너킥으로 직접 골을 기록하며 올림픽 후 골을 만들어낸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뛰어난 킥력을 활용해 팀의 귀중한 선제골을 안겼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후반전 들어 더욱 거세게 공격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토트넘이 날카로운 역습을 통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후반 42분,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보며 빠르게 침투하는 동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밥해 사르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사르는 이 공을 잡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고 침착한 마무리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어시스트는 시즌 8호 도움으로 기록됐습니다. 토트넘은 이 골로 승부를 사실상 결정지었고 손흥민은 2골 모두에 관여하며 팀의 리그 첫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는 7일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호스퍼가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을 치르게 되며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예상보다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러 스포츠 매체들은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토트넘의 현재 전력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7일 오전 5시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1차전 경기에서 리버풀을 1대 0으로 꺾으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입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최소한 무승부를 기록하면 3월 16일 예정된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으며 결승전은 영국 축구의 성지로 불리는 웸블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편 다른 준결승 경기에서는 뉴캐슬이 아스널을 상대로 1차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결승에 오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주요한 이유로 토트넘의 부상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을 지휘하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수비진의 심각한 부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새로운 부상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 팀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4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백 라두 드라구신이 부상을 당했음을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드라구신이 오른쪽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끈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확한 재활 기간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ACL 부상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내 복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 역시 아직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토트넘은 새로운 수비수 케빈 단소를 영입했고 기존 핵심 수비수 미키 판 더 펜이 이번 경기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새로운 영입 선수 마티스 텔이 합류한 상황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임대로 영입된 텔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매체 메트로는 마티스 텔이 리버풀과의 준결승전에서 데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하며 손흥민과 대한 쿨루세브스키가 공격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히샬리송도 선발 경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드필드에서는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이브 비수마가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버풀 역시 핵심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버풀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며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리버풀의 주전 오른쪽 풀백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본머스전에서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 전문 기자인 폴 조이스는 알렉산더 아놀드의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토트넘과의 준결승전에는 출전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후 에버턴전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를 대신해 코너 브래들리가 출전할 가능성이 크지만 브래들리 역시 뛰어난 기량을 갖춘 선수입니다. 알렉산더 아놀드만큼 뛰어난 킥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탄탄한 수비력과 적극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갖추고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킬리안 음바페와의 맞대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 주목받았습니다. 메트로는 알렉산더 아놀드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의 핵심 선수들은 모두 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체는 모하메드 살라는 여전히 리버풀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옵션이다. 그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써 21골을 기록하며 맹활약 중이며 과거에도 토트넘을 상대로 14골을 넣은 바 있다.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코디 악포, 루이스 디아스가 공격을 지원할 예정이며 미드필드에는 알렉시스 맥 앨리스터와 라이언 흐라펜베르흐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수비진에는 앤드류 로버트슨, 버질 반 다이크, 이브라히마 코나테, 그리고 브래들리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팅 업체들도 리버풀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베팅 사이트 스포츠갬블러는 리버풀이 승리할 확률을 83%로 예측하며 토트넘의 승리 확률은 8에서 9%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예상 스코어로는 리버풀이 3대1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유명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는 리버풀이 이길 경우 베팅 값이 1.04로 설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리버풀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부 베팅 사이트들은 리버풀이 승리할 확률을 90%로 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결승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수비가 필수적입니다. 리버풀의 강력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특히 살라를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편 리버풀은 안필드의 강한 분위기를 활용하여 역전승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준결승 2차전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리드를 지켜내며 결승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리버풀이 홈 경기장에서 또 한 번 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